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코로나19 특별 방역 조치로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면서 음식점이나 카페 등을 대상으로 규정 위반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공무원들이 공무 중에는 예외가 적용된다며 규정을 지키지 않아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박성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점심시간 제주도청 주변 식당가. 공무원들이 3이나 4명씩 무리지어 식당으로 향합니다. 지난해 말부터 시행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방역수칙이 잘 지켜지는 듯 보이지만 업주들은 난감한 경우가 많다며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그러니까 3명, 이렇게 시간 좀 주고 10분 있다가 이렇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저희는 여기서 이제 장사 오래 하니까 이제 같은 부서구나 이렇게. 이제 남들이 보기에는 5명씩 몰려다니면서 안 보이는 거죠. 더 난처한 때는 공무 중에는 사적 모임이 아니라 괜찮다며 막무가내로 받아달라고 5명이 넘는 인원이 몰려올 때입니다. 오랜 기간 관공서 주변에서 영업해온 업주 입장에서는 주요한 손님층인 공무원을 거절하지 못하고 또 손님들에게 일일이 공무 중이 맞는지 묻기도 어렵습니다. 공무에 의해서 5명이면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받은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여쭤봤어요. 이렇게. 너무 잘 자세히 보시는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이걸 안 지키는 거, 이거 거리두기 안 지키고 자기들 다 안 지킨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오늘은 안 그래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다 몰려다니고. 제주도가 발표한 지침을 찾아봤습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에 공무 활동은 예외가 적용되고 근무 시간 안에 필수적인 점심 식사도 제외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경남 진주시에서는 공무원과 일반인 등 6명이 점심을 먹었다. 방역수칙 위반으로 팀장급 3명이 직위 해제되는 등 현장에서는 아직도 규정을 놓고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 MBC가 규정을 재차 확인하자 제주도는 지침에 예외는 없다며 발표 내용을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침은 전국 같은 지침입니다. 저희들이 아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점검하고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방침을 설 연휴까지 연장할지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공직사회부터 방역수칙을 제대로 인지하고 지키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지난 1년 코로나19로 학생들은 학교에 못 간 날이 더 많았습니다. 장기간 원격 수업으로 학력 격차가 더 커졌다는 조사 결과도 나와 교육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지역 상당수 학생들은 지난해 학교에서 수업을 받은 날짜보다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들은 날이 더 많았습니다. 장기화된 원격 수업에 학생과 학부모의 고충은 더 커졌습니다. 집에서는 자기 혼자 있거나 아니면 보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집중도가 조금 떨어질 수 있는 환경인 것 같아요. 쌍방향 수업을 해야 아이들이 더 집중도 할 수 있고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즉각 대답하기도 원활하고 그랬을 때 아이들이 점점 수업 분위기에 빠져들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말로만 무성했던 학력 격차는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이 이달 초 교사 1,400여 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63.1%가 학력 격차가 커졌다고 답했고 변함없다 29.5%, 격차가 줄었다는 응답은 2.8%입니다. 학생 8,000명에 대한 조사에선 72%가 원격 수업이 계속되면 학력 격차가 심해질 것이라고 답했고 사회성을 기르기 어렵다는 응답도 70.3%로 조사됐습니다. 학생들은 원격 수업의 어려운 점으로 집중이 잘 안 된다 26.1%, 교사와 친구와의 소통 어려움 19.8%, 시스템 불안정 18.9% 순으로 답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늘리기 위한 인프라 확충과 학력 격차 해소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초등학교는 담임들이 그리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교과 담임들이
자신이 가르친 학생들이 학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학급별로 학력 격차 해소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학력 격차 심화 우려에 정세균 총리도 새학기 등교 수업 검토를 지시한 가운데 비대면 수업으로 벌어진 학력 격차를 어떻게 줄일지 교육 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이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4대 분야 15개 정책 과제에 1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분야별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문화예술인 등 취약계층 생계와 주거에 5,500억 원, 전통시장과 관광업계 활성화에 3,500억 원 등입니다. 한편 제주도는 정부의 거리두기 방침 재조정에 맞춰 단계 조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제주 지역은 아직도 의료 인력이나 장비가 턱없이 부족해 다른 지역에 비해 환자들의 불편이 큰데요. 출산을 앞둔 쌍둥이 임신부가 헬기를 타고 바다 건너 다른 지역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조인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공항 활주로에 앰뷸런스가 도착했습니다. 쌍둥이를 임신한 37살 여성이 진통을 호소해 조기 출산 가능성이 높다며 제주대 병원이 소방 헬기로 긴급 이송을 요청한 것입니다. 결국 이 여성은 1시간 반 동안 헬기를 타고 바다를 건너 부산대 병원에 도착한 뒤 안정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임신 27주 차의 쌍둥이 임신부가 위험을 무릅쓰고 헬기를 탄 것은 제주 지역 병원에 인큐베이터가 꽉 찼기 때문. 인큐베이터는 미숙아나 이상이 있는 아기를 넣어서 키우는 장비인데 제주에는 제주대 병원과 한라병원에 14개뿐입니다. 이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제주에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만들어 13억 원을 지원하겠다며 재작년부터 2차례 공모했습니다. 하지만 도내 종합병원들은 한 군데도 응모하지 않았습니다. 통합치료센터를 만들면 병원에 신생아와 산부인과 전문의는 물론 센터에 상주하는 전공의와 마취과 전문의도 필요한데 의사를 구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인큐베이터 연간 운영비도 한 대당 5억 원으로 평균 5,800만 원씩 적자입니다. 그렇게 많이 선호하거나 그래서는 조금 수도권보다는 떨어지죠. 애들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의사가 와도 좀 오래 있지 않고. 제주에서도 고령 출산과 인공수정의 영향으로 쌍둥이와 조기 출산으로 인한 미숙아도 늘고 있는 상황. 하지만 인큐베이터는 늘리기가 어려워 임신부들은 헬기까지 타고 원정 출산에 나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음식물 폐기물에서 수소를 추출해 수소차 연료로 공급하는 수소 충전소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충주에 들어섭니다. 운송비도 낮출 수 있어 초기 수소 충전소를 늘리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음식물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가스를 도시가스로 재활용하고 있는 충주 음식물 바이오 에너지 센터. 이곳에서 발생한 가스에서 고순도 수소를 추출해 수소차 연료로 공급하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국비 등 121억 여원이 투입된 사업에는 관련 기업과 고등기술연구원, 지자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했습니다. 폐기물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인데 그 에너지 역시 어떤 에너지로 쓰느냐가 관건입니다. 따라서 음식물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를 수소로까지 연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는 5월 충주에 건립되는 수소 충전소는 하루 500kg의 수소를 생산합니다. 음식물 폐기물을 처리하면서 나오는 가스가 관을 통해 충전소로 보내져 수소를 만드는 방식은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수소를 가져오는 운송비를 줄이면서 저장에 대한 고민도 어느 정도 덜 수 있어 초기 수소 충전소 보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친환경적으로 생산을 하고 공급을 하면 운반비 쪽에서 상당히 다운이 되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이렇게 경제성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충북도 내 수소 충전소는 4곳, 수소차는 320여 대로 충전소 한 곳이 평균 80여 대를 맡고 있습니다. 수소차 보급에 적은 수의 수소 충전소는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음식물 폐기물에서 나오는 가스를 어떻게 재활용할지도 고민입니다. 두 가지 숙제를 한꺼번에 풀 수 있는 음식물 폐기물로 만든 수소로 달리는 수소차 시대. 그 진입을 충북이 앞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성산일출봉의 지질 변화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구축됐습니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국비 4억 3천만 원을 지원받아 성산일출봉 탐방로와 정상부, 해안 지역의 균열과 진동, 경사 등을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는 계측기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항공 레이와 드론을 이용한 입체 모델링 데이터를 확보해 수마포 해안을 따라 분포하는 18개 진지 갱도와 해안 퇴적물의 변화를 분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제주마와 제주흑우, 제주흑돼지 증식과 보급이 확대됩니다. 제주도 축산진흥원은 올해 9억 5천만 원을 들여 제주마와 제주흑우, 제주흑돼지의 고유혈통 보전과 증식 연구, 전염병 예방과 사료 수급 체계 등을 갖춘 산업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천연기념물 보존 규모는 제주마 163마리와 제주흑우 204마리, 제주흑돼지 368마리 등 735마리입니다. 오늘 강풍과 눈에 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압 경도력이 강해지면서 오늘 낮부터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또 북쪽에 저기압이 위치하면서 낮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기온이 떨어지는 산지에는 눈으로 내리겠습니다. 늦은 저녁부터는 찬 공기가 따뜻한 서해 바다를 지나면서 눈구름대가 발달하겠는데요. 이 영향으로 저녁부터 해안 지역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해서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산지에는 많게는 15cm 정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눈은 단시간에 강하게 내리면서 순간적으로 눈이 얼어붙을 수 있겠는데요. 오늘 저녁 퇴근길과 또 내일 아침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북쪽 저기압이 빠져나가면서 강한 바람과 함께 찬 공기가 강하게 내려앉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약 4, 5도가량 떨어지겠는데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영하 5도 수준으로 매우 춥겠습니다. 내일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제주도 전 지역에 강풍 예비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최대 순간풍속이 시속 90km 이상으로 순간적으로 태풍급의 바람이 예상되는데요. 날아갈 만한 물건은 없는지 시설물 점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북부와 서부는 7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에는 북부와 서부, 동부가 11도에 머물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오늘 낮부터 비가 내리겠고요. 강한 바람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부터 제주도 전해상에도 강풍이 불겠습니다. 현재 풍랑 예비특보가 발효 중인 만큼 오후부터 물결도 최고 6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선박들은 미리 안전한 곳으로 정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늘길도 양호하지 않겠는데요. 오후부터 점점 바람이 강해지고 또 눈이 내리는 만큼 이용객들은 운항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 반짝 추위가 찾아온 후 주말에는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 4.3 사건 당시 행방불명된 수형인 10명이 최근 재심에서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지난 2007년 제주공항 인근에서 유해가 발굴된 행방불명 수형인 40명과 대전 곤령골에서 처형된 것으로 추정되는 수형인 31명에 대해서도 법원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재심을 청구한 군사재판 수형인 339명 가운데 258명이 재심 개시 결정을 기다리고 있고 일반 재판 수형인 60여 명도 재심 청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와 가파도 여객선 요금이 4년 만에 인상됩니다.
제주도는 선박 안전요원 추가 배치와 인건비 상승 등의 요인을 반영해 다음 달부터 모슬포와 산이수동에서 가파도와 마라도를 오가는 여객선 요금을 6.6%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도서 주민과 4.3 생존 희생자 등은 20%, 제주도민은 10%의 요금 할인이 적용됩니다. 서귀포시의 창업시설과 주택이 결합된 스타트업 타운이 건립됩니다. 서귀포시는 제주도 개발공사와 업무 협약을 맺고 법환동 옛 대신 119 센터 부지에 정부의 일자리 연계형 주택사업비를 지원받아 오는 2014년까지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의 스타트업 타운을 짓기로 했습니다. 스타트업 타운의 2층과 3층에는 사무실과 연구실 등 창업 지원 시설이 들어서며 4층에서 7층에는 행복주택 72호가 조성됩니다. 코로나19 속에 제주 올레길을 완주한 탐방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단법인 제주 올레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 올레길 26개 코스 425km를 완주한 탐방객은 2,788명으로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재작년보다 71% 급증했습니다. 특히 완주자 가운데는 20, 30대 청년층이 539명으로 2배 급증했는데 제주 올레는 코로나19로 실내 관광지를 피하고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을 극복하려는 탐방객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설 연휴 이후 관광업종과 대중교통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가 실시됩니다. 제주도는 다가오는 설 연휴 이후 관광객 등이 다녀간 관광업장과 대중교통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진단검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검사 대상에는 다른 지방을 방문한 도민 등도 포함하고 의심 증상이 있는 관광객은 공항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항에 머물도록 하는 한편 항공기와 공항에서 제주 안심코드 설치도 유도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불법 숙박 영업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단독주택과 타운하우스, 오피스텔 등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 영업을 한 231곳을 적발해 90곳을 고발하고 141곳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했습니다. 고발된 불법 숙박업소는 재작년 62곳에서 90곳으로 45% 늘었습니다. 제주시는 자치경찰과 합동으로 매주 한 차례 불법 숙박 영업 행위를 단속할 방침입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